이거는 제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아직 워낙 자료가 제한적이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거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저 그림은 김건희가 받은 게 아니라 김진우가 받았구나.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왜냐하면 만약에 그림이 굉장히 고가인데. 그러니까 그래도 김건희가 받은 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그리고 틀림없이 이제 자기 동생이죠. 동생의 뭐 영향을 많이 받았을 거고 그때 당시 현금봉투도 아니 김진우 오빠 김건희 씨 오빠 현금봉투도 현금도 나오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가 자기 거는 있었잖아요. 현금밖에 없다고 얘기했죠. 근데 특검이 거길 갔는데 그것들을 그냥 놔뒀다는 거는 우선은 김건희하고의 연관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실을 그냥 외부에 흘리는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목걸이만 압수수색에 간 거고 그러면 그 그림이 거기 왜 있었으며 이게 끝나자마자 왜 이걸 치웠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김진우가 받은 그림이다. 이거는 예, 양평댁이 받은 게 아니고 김진우가 받은 거고 김진우가 받은 거를 이제 자기도 이제 그 순간에 철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좀 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본인이 나서서 숨긴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그렇게 추정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김진우 씨도 사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사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놀랍게도 법조인의 관점에서 가장 무사할 것 같은 사람은 최은순 씨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연간 이익을 얻은 게 있을 뿐이지 이익은 아니 딸이 엄마 챙겨줬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는데 지금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요게 단서가 돼서 오히려 타고 올라갈 길을 만들어줘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도 상당히 미스테리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그 목걸이로 출발이 된 거잖아요. 네. 이 목걸이 어딨냐라고 찾다 보니까 그렇죠. 오빠네 장모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의 사돈댁에 가 있었던 거고 그 가방에 네임택이 있었는데 거기 김진우라고 써 있었던 거고 초반에 김건희 씨 측에서는 그 이우한 화백이 그림이 위작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만에서 실제로 이모 씨가 사가지고 인사동 화랑으로 팔아서 이 인사동 화랑에서 있었던 작품이 김진우를 통해서 어떻게 여기까지 가게 된 거냐 이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특검이 압수수색하기 전전날에 김진우의 친척이 그 그림을 이동시키는 장면이 CCTV에 잡힌 거잖아요. 근데 이 자체가 어떤 트릭일 수 있다. 그러니까 모조품 목걸이를 사돈댁에 숨겨놓은 것처럼 이 그림 또한 트릭으로 심어놓은 거 아니냐라는 추론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사실은 모르겠어요. 김건희 씨가 머리를 엄청 써가지고 자기 딴에는 여러 가지로 장치를 마련해놨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 서희건설 한 방에 서희건설 이봉관 한 방에. 회장이 자수 한 방 딱 나오면 땡인 거잖아요. 우승이죠.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것처럼 저는 이 김진우 씨와 관련해서도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장치들이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만간 드러난다고 봅니다. 이 양평댁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언론에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계속 나와요. 그리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이지만 출석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이게 일부러 구별을 안 하는 건지 구별을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내가 사실관계를 부인한다 혹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틀려요. 이건 엄격하게 달라, 완전히 다른 다르죠. 거예요. 예. 근데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진술 거부한 게 아니라 부인한 거거든요. 부인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차이점을 굳이 구별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디올백 사건 때 기억을 하다시피 디올백을 전달해주는 과정에서 그 줄 서 있는 쇼핑백 하나씩 들고 있는 줄 서 있는 사람들 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양평댁의 범죄 행위는 정말 빙산의 스노우플레이크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뇌물을 전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이 사람들 대부분 다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는데 언론에 이미 나와버린 사람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지금 서희건설에서 이거 우리가 줬어요 하고 자기가 해야 될 자수를 먼저 해버리는 바람에 서희건설은 약간 바깥으로 밀려나면서 김건희가 이렇게 구속이 되는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김건희한테 뇌물을 줬거나 뭔가를 전달하려고 했던 사람들 지금 좀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벌벌 떨고 있으면서 만약에 김건희가 먼저 자백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내가 먼저 자백을 할 타이밍을 보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고 그 사람들에 대한 강력한 신호라고 봐요. 나 진술 거부할 거야.
너네들이 드러날 일은 없어. 그러니까 서희건설처럼 와서 자수하려고 하지 좀 마.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신호거든요. 계속 밖에다가 진술 거부한다 하면서 또 가가지고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그림이라든지 김건희가 자기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뭔가를 계속 해온단 말이에요. 그냥 해오는데 이런 게 또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라 짚어주지 아니할 수가 없다. 네. 근데 그림을 김진우가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그냥 뭐 복잡하지 않아요. 왜 특검이 가져가지 않았을까 해서 출발한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김건희랑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으면 특검이 가져갔을 거예요. 거기에서 인지를 해서라도 가져갔을 거예요. 근데 굳이 거기에다 그냥 놔뒀다라는 거는 우선 특검에서 봤을 때 이게 김건희하고 관련이 있는지도 불확실하다고 보고, 그리고 굳이 김진우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김건희의 증거를 없애려고 할까? 이 가족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끈끈한 가족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해관계도 모여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도 모여있는 사람도 예측이 쉬워요. 이해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이 자기가 증거 은닉이나 증거 인멸 혹은 횡령이나 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그거를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했다라는 거는 타인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자기의 범죄를 은닉하려는 심리적 기제가 더 설명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제 또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가 이제 V0 우리 김건희 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두 번째 조사 받고 내일 조사는 불출석 사유서 냈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아프다 시전을 또 계속 하실 것 같아요. 네, 병원 가야죠. 네. 아플 결심. 아니, 난 아플 예정이야. 아플 거예요. 저를 선임해달라니까요. 식사 못하고 계시면 가서 LTV 꼽아보려니까. 바로 유동식 넣으면서 갑시다. 구속 취소 안 해줍니까? 아유 무슨 구속 취소입니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가시는 길 편하게. 아니 근데 이거는 그냥 떠도는 소문이어서 방송에 좀 부적합하게 얘기. 구경 씨가 싫어서 얘기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그 유동식 말씀하시니까 평소에도 그런 걸 즐겨 드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 관절 이유로. 그런 소문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꼽습니다. 바로 꼽아서. 근데 이분이 어쨌든 V0라고 이제 저희들이 불렸는데 이게 어제 보도 뭐 그런 보도도 나왔어요. 최은수 씨가 그러니까 그 김건희 씨 엄마가 이제 개인 비리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날 김건희 씨가 직접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근데 남편 윤석열도 전화를 걸었다. 근데 그 전화 상대가 이제 주진우 그 당시 대통령실 실세였죠. 그리고 이시원 전 공직기관 비서관이었다. 이렇게 전화를 왔다 갔다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이제 개인 비리 재판 김건희 일가 개인 비리 재판에 비서관들이 이렇게 동원이 됐다.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실 자체가 김건희 씨 가족의 어떤 개인 법률 사무소 비슷하게 로펌이죠. 로펌이 된 거예요. 아니, 로펌은 이런 짓 안 해요. 그렇죠. 네. 심지어 실제 진짜 로펌은 이런 짓 안 한다. 근데 이게 보면 무슨 청소부입니까? 법률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영부인 그 장모, 그 대통령의 장모, 영부인의 친정엄마의 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 뭘 한다고 이걸 왜 이게 국정운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전화 통화 내역 뒤져보면 그때 당시 대통령실 통화 내역 뒤져보면 그 의정부지방법원이었나요? 이분 재판 맞아요. 받던 데가 거기 맞아요, 판사실 전화번호 한두 개 찍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네가 구속시켰냐? 뭐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음 재판부에 전화해서 잘하자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저는 엄청 경로하시지 않으셨을까. 경로했겠죠. 예. 엄청 경로했겠죠. 예. V0와 V1이 동시에 경로했을 거고 예. 뭐 여러 가지 결국은 이제 중간에 가석방돼서 나왔잖아요. 가석방돼서 나오는데 그 가석방 과정은 과연 어떻게 또 이루어졌을지. 당시에 재판정 취재했던 기자들에 따르면 최은순 씨가 처음에 납득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거의 난동 비슷하게 고난이 소리 지르고 막 난리 치고.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막 그래가지고 옆에 그 여경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청원 경찰들인가 이분들이 이제 양쪽 팔 붙잡고 진정시키고 끌어내고 뭐 이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내가 이런 취급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최은순 씨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하고 감히 있어? 나를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누군지 알아? 뭐 거의 이런 식으로 나온 거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 권력을 사유화했다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죠.
아무 상관도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세상에 국가안보와 관련된 비화폰을 왜 들고 다닙니까? 그리고 장관들한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 김건희 영부인 전화번호니까 잘 입력해놓고 전화 오면 잘 받아라라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국정 운영의 주체는 김건희였다. 그러니까 비서관한테 아무한테나 쓱쓱 전화하고 국정원장하고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통화하고 이랬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근데 당시 그러니까 그 최은순 씨의 장고증명서 위조 사건이잖아요. 이제 그걸로 항소심에서 바로 법정 구속이 네. 돼요. 근데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 그 하나님 앞에서 막 약이라 죽는 그 장소가 그러니까 그 소리 지른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조금 죄송한 얘기인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그럼 약을 드셔야 되는데 행위는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있어요. 구치소에 가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지만 구치소에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구치소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거는 거의 집중발고 코스프레로 보는 거죠. 혹시 그때는 그 속옷만 입고 바다에 누워 계시진 않았대요? 아 근데 이게 뭐 그렇지만 좀 진짜로 하겠다는 사람은 행동을 하지 말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서 왜 굳이 구치소 들어가면서? 아니 근데 CBS 이정주 기자께 물어보고 싶어요. 하느님은 네. 생명을 존중하잖아요.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하느님 옆에서 왜 그래요. 죽겠다고 난리야? 다른 거. 하느님 뭐 이런 거. 제 영역이 저 교계뉴스 해볼까요? 교계뉴스? 네, 제 영역이 아니라서 네, 훅 들어오시는데 그리고 제가 질문하면 이제 질문 받는 기자는 아닌데 다음에 질문 받는 시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살짝 업을 위해서 네. 제가 예. 저도 사실은 예전에 법조 출입할 때 그 최은수 씨랑 22년째 소송이었던 정대태 씨, 아, 유명하죠. 그 따로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게 따로 이렇게 사무실을 내고 한 6평짜리 사무실에 이제 제가 이렇게 갔어요. 오라고 그래서. 그리고 가니까 정말 빼곡하게 그 최은순 씨와의 소송 기록, 그 김건희 일가에 대한 뭐 그 조사 일지가 예. 6평 방에 빼곡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이제 억울했는지 그거를 22년째 소송하면서 자기 얼마 한이 맺혔어요. 한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래서 날짜 사실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약이랑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 순간에 얼마나 정대태 씨는 또 이렇게 약이라도 갖다 주고 싶었겠죠. 그 정도 하시죠. 제가 할게요. 네, 근데 저는 왜 주진우를 처음부터 지명했냐면 제가 또 주진우 담당 아 일진이잖아요. 전문 기자 주진우 네. 전문 기자. 어, 예. 그렇구나. 이제 주진우는 제 담당 일진입니다. 왜냐하면 주진우님 뭐 단계 게이트 시작해서 그 지난번에 그러니까 간염으로 그렇죠. 병역 비리 네. 그 병역 비리 의혹. 네, 네, 그 처음에 관보에서 꺼낸 게 저거든요. 어. 네, 왜냐? 관보에서 컨트롤 그 C 해보세요. 안 찾아집니다. 어. 그 노가다로 찾아야 돼요. 노가다로 관보 들어가서. 네. 네. 제가 처음 찾아서 매불쇼하고 뭐 여러 군데 사용하더라고요. 네. 했는데 이 주진우 의원은 저는 이 100% 통화할 줄 알았어요. 왜냐? 이게 이제 대통령이 설명은 뭐냐면 김건희 네거티브 팀. 그러니까 김건희의 윤석열 후보 시절에 2021년 6월부터 그 당시에 이제 강남에 이번에 나왔죠. 세 개 팀 비선 팀이 있었거든요. 예. 교대팀, 양재팀, 서초팀. 그 중에 이제 교대팀 거기가 이제 주진우 당시 변호사죠. 변호사 사무실이 그 교대팀의 메인 그 본거지였다. 네, 그래서 활동한 사람이 있었다고 제가 그거 단독했잖아요. 저한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열심히 노가다 하지 않고도 이미 한 달 전부터 3대 특검이 가동되면 세 사람은 반드시 3대 특검에 갈 거다. 왜냐면 윤씨, 김씨, 주씨 세 명 갈 수밖에 없다. 주요한 역할을 진짜 우직하게 했어. 네. 그래 나서 이분께서는 갈 수밖에 없다. 주진우 법률비서관. 예, 예. 제 생각엔 그래요.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러니까 구조상 이 사람이 있었던 위치 그리고 내란이 있었던 이후에 이 사람의 행위 같은 걸 보면 아주 주요한 역할을 진짜 우직하게 했더라. 그러니까 방탄용으로 그거예요. 대표 후보 출마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분이 스타일이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이 제가 이제 쭉 봐오면 어떤 스타일이냐면 그 일을 부지런히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도 네거티브 팀에서 뭐 김건희 뭐 허위양령 나오고 도이치 나오고 최은순 나오고 뭐 줄리 나오잖아요. 그럼 기자들이 막 바바박 쓰니까 네거티브 팀 현장에 있는 그 당직자나 의원들은 거기서 이제 발발을 떨어. 야 이거 빨리 막 물어보니까 조용히 대표한테 물어보잖아요. 네. 답변 없으면 답변 없다고 기사 내겠다고. 이제 압박을 왜 마감하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압박을 하면
조금만 기다려달라요. 누구를? 주진우의 페이퍼를. 예, 주진우 피지가 안 나오면 못하는 거야. 네. 나중에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거를 다 주진우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주진 밑에서 같이 페이퍼 그 네거티비티에서 옮기고 했던 사람이 조지현 의원 지금 현재. 아. 제가 이제 얘기할게요 그냥.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예, 조지현 네. 현역 의원이죠. 네. 조지현 의원이 거기 팀에 같이 있었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막 이쪽에서 왜 이거 안 되냐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물어보면 예. 그 조지현한테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답변해주고 그거는 전달하는 역할이고 페이퍼는 주진우가 쓰거든요. 근데 또 안에서 또 내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페이퍼를 엉망진창으로 써. 예, 그러니까 잘못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못했어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역질문이 들어가지. 그러면 이거 2차에서는 조작에 가담하셨다는 소리네? 이렇게 이제 역질문 들어가면 네. 그 중간에서 계속 누가 그래요 저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A를 물어봤는데 계속 B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2차 시기 조작을 물어봤는데 계속 1차 시기를 얘기해. 딴소리하고. 아니 알았다니까 2009년 안 물어볼 테니까 이거만 답변해 주라 네. 그냥 간단하지 않냐. 본인 병역을 비리 물어봐도 그러시던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거를 계속 물어보다 보면 이게 답변이 엉키는 게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를 못 해주고 있다가 나중에 주진우 의원 스타일이 그 자기는 쏙 빠지고 답변하는 사람한테 독박 씌우는 아. 그런 스타일이라고 제가 거기 팀에 있던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건 주진우 스타일이 아니라 검사 스타일 아닌가? 검사 스타일. 정확합니다. 이걸 검사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근데- 자기네들이 해놓고 나서 한동훈, 주진우, 이현모가 셋 다 이렇게 일한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요. 역시 변호사님. 검사들하고 사이 나빠도 되죠. 뭐 영업에 지장 있으시죠. 아니 어차피 걔네들 곧 있으면 문 닫아. 어차피 뭐 추석 전에 정리될 것 같으니까.